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네. 했지만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꼭 수익에 관련해서 동물 관련해서 뉴스에 메인을 장식할 때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네.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최근에 또다시 동물 관련 이슈가 이제 9시 뉴스, 지상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네. 동물 복제견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을 학대한 사실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게다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오늘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실험동물의 날입니다. 네. 녹화 날짜 기준으로 4월 24일인데요. 이제 서울대 수의대에서 그런 좀 논란이 있었고요. 네. 오늘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서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서울대 수의대 앞에서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견장에도 네. 다녀오셨죠? 오늘 오전에 갔다 왔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서울대 수의대 L 교수팀이 이제 동물 복제로 유명한 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복제를 해서 검역본부에 이제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검역 탐지견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한 거죠. 네. 2018년에 은퇴했는데 은퇴를 하고 몇 마리의 3마리 현재까지 알려진 게 3마리의 개들이 다시 이 실험실로 돌아와서 네. 동물 실험에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죽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죽기 전 사진이 뭐 굉장히 막 뼈가 다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라 있고 막 이랬다. 그래서 그 동영상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맞습니다. 사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국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역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워킹독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친구들을 다시 동물 실험에 사용해도 되냐? 그리고 동물학대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네.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특수 목적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 네. 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친구들 은퇴하고 나서 좋은 곳에 입양을 가서 학범 대표 그랬잖아요. 아무나 입양 못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 대가를 저희들이 치러줬어야 되는데 이게 왜 다시 실험실로 갔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우리 실험동물 지킴이법이라고 그 실험동물로서 동물 실험에 사용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기준도 없었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좋은 지적인데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동물, 이 우리가 사역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동물 실험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네. 그 조항을 좀 읽어드리면 동물보호법 24조에 동물 실험의 금지 조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각 호의 동물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은 동물 실험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네. 들어 장애인 안내견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찰견, 군견, 지금처럼 뭐 검역 탐지견 이런 친구들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단체들 주장은 이게 사역견, 은퇴견을 다시 데려다가 실험에 썼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24조 위조다, 그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네. 또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예외 조항이 또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 24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는 또 예외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IACUC라고 하는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실험 그렇죠. 계획을 다 제출하고 거기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법적으로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그 이 실험하는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건이 연관돼 있지 않는 사람이 최소 일부 포션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통과돼서 이제 실험이 시행이 됐다고 보면, 즉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이 수의대에서 이 실험실에서 제출한 실험 계획서가 가짜가 아니었다면 네. 아마 이 예외 조항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즉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네.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좋아요. 그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그래 실험까지 하는 것도 괜찮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네. 부분은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 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 이 실험실이 그 동물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동물도 많고요. 네. 또
동물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뭐 거의 일부러 굶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마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저는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울대 수의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했고요, 이미. 네. 그 진상조사 결과가 서울대 본부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농식품부도 이 이슈가 터진 다음에 서울대에 이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그 자료 바탕으로 현장 실사도 할 거고 그래서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동물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뭐 질병이 있었는지 혹은 동물학대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무분별한 추측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말 거기서 이제 동물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메이가 복제견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복제견들이 특수목적견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네. 예, 이 부분도 또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벌써 네. 오래된 건데 검역 탐지견으로 그러니까 특수목적견으로 우월한 성과를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복제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 개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훈련을 통과 확률이 높고 실제 성과도 더 나올 거다. 이런 걸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예. 실제로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외로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에. 근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이 됐던 거는 네. 이 서울대 수의대 이 L 교수팀의 이 특수목적견 복제 사업이 2014년도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뽑혀서 상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당시 자료에 따르면 복제 검역 탐지견 3마리에 대해서 8개월간 자질평가 및 탐지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연 번식을 통한 일반 탐지견보다 높은 선발 비율로 100% 현장 투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연구로 검역 탐지견 생산 비용을 연간 5억에서 6억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장점을 쭉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이 너무 사람들 이익에 맞춰가지고 동물을 생명인데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서울대 동물복제연구사업 연구 폐지 플러스 국가 주도의 동물복제 사업 백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백지화 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생명공학 연구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연구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까봐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인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동물 학대는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수의사들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의대 학생도 있고 수의대 교수님들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곳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수의사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책임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 위클리벳에서 저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위클리벳 지금 저희 4년째 하고 있는 5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아마 동물등록제랑 수의사 윤리의식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최근 들어서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동물이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당연히 동물 분야의 전문가인 수의사한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또는 높은 수준의 동물보호 복지의식이 요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수의사들도 있고 그걸 못 따라가는 수의사들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그게 너무 기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의사한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게 높아진 만큼 수의계 내부에서 이제 조금 더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복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거를 무조건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수의계뿐만 아니라요. 어느 전문가 집단이나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바깥에서 보면은 뜨악하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수의계 내부적으로만 좀 통용되고 있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하고는 어떤 감정적
정서적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네, 이걸 통해서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면 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